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7월 시형 문제풀이입니다. 파일 이름 정하실 때에는 수업 번호 빼기 성명으로 파일 이름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답안 파일 저장할 때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미리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곳에 저장하시면 되세요.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답안 파일 자주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은 대략 10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총 4단계이고 제1작업에서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엑셀 시트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새 시트 생성하는 버튼입니다. 이 부분을 2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2번 누르고 나서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타이핑 쳐서 시트 이름 변경하고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시트 3 더블 클릭. 제가 화면을 확대하니까 이게 잘 안 맞춰지나 봐요. 마우스 크기도 더 크게 해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화면 원래대로 해서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아까 답안 작성 요령에서 읽어보았던 모든 작업 시트의 열너비는 1로 지정하는 것, 이거 3개의 시트에다가 모두 다 한꺼번에 지정할 거고요. 글꼴 지정하는 것은 굴림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3개의 시트에 한꺼번에 지정할 거예요. 여러 시트에 한꺼번에 지정할 때는 시트를 그룹 지정하면 편리합니다. 시트를 그룹 지정하는 방법은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시트 선택 누르면 이렇게 하얗게 바뀝니다.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라고도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A열 열너비 1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A라는 알파벳 있죠. 알파벳을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클릭 1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그룹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A열에 대한 열너비 1이 3개의 시트에 한꺼번에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행열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러면 모든 셀들이 블록이 지정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해주세요. 셀들이 블록이 지정되어 있는데 블록 해제하기 위해서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로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룹이 지정된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제1작업에서부터 제3작업까지 다 동일하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저는 3작업 위쪽에 실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해제가 된답니다. 제1작업이 선택된 상태고 B4셀의 관리 코드라는 글씨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G4셀 같은 경우 1인당 지출 비용 단위원이 줄바꿈이 되어 있죠. 한 셀에서 줄바꿈이 그냥 엔터 하지 마시고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줄에 단위원 그리고 엔터 하고요. G열 열너비 약간 더 넓혀서 적당하게 잘 보이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H4셀도 경제 유발 효과 다음에 단위 억원이 줄바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경제 유발 효과 입력하고 나서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억원 가로 닫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이렇게 숫자 부분은 입력할 필요 없으세요. 아래쪽에 함수 문제에 대한 번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송도 불꽃 축제라는 말도 입력할 필요 없으세요. 이거는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B4에서부터 J14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보면 테두리 보이는데 옆에 목록 버튼을 누르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록 버튼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이렇게 블럭이 모두 지정된 상태이니까 가운데 정렬 미리 해주겠습니다. 숫자 부분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이 부분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갈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고 오른쪽 정렬 누릅니다. 함수가 입력되어야 될 부분도 보면 평균의 합계, 그 다음 무슨 어원, 개수, 관람자 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오른쪽 정렬해 놓겠습니다. 두 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셀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아래쪽에 병합해야 될 것들 해볼게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하고 위쪽에 홈 메뉴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인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화면이 넓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야 되고 대각선이 나타나는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3에서부터 I13까지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세 군데 블록을 한꺼번에 지정했습니다.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병합하실 수 있으세요. 열 너비 맞춰 보겠습니다. B열에 대한 거 좀 넓혀야 되고 그 다음 C열에 대해서도 한참 넓어야겠네요. 출력 형태 봐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대각선 지정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테두리 탭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대각선 클릭하고 확인 누릅니다. 출력 형태 보면 이 부분이 굵은 선이고 여기도 굵은 선이에요. 지정하기 위해서 B4에서부터 J4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 홈 메뉴에서 아까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할게요. 이렇게 따로따로 블록을 지정해서 이 부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함수 입력했을 때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함수 수식을 복사하잖아요. 그때 위쪽에 있는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굵은 선이 따라 내려온다면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행 높이 맞춰 보겠습니다. 행 높이는 1, 2, 3행이 좀 더 높고요. 5에서부터 14행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게 떨어져 있습니다. 1, 2, 3이라는 숫자 행 번호인데요. 행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고 숫자와 숫자 사이를 마우스를 위치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조금 높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 5에서부터 14행도 블록 지정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넓혀 놓겠습니다. 저장 먼저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엑셀 화면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 저장 버튼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S이고요.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실 때에는 반드시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ITQ 폴더가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ITQ 폴더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파일 이름이라는 곳에 마우스 클릭하고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파일 이름 정하시면 됩니다. 수험 번호는 수험표에 있겠죠? 저는 지금 없기 때문에 7월달 시형표니까 임시 수험 번호로 7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저장은 혹시 컴퓨터 오류날 수도 있으니까 자주자주 저장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목 도형 만들도록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만드는 겁니다. 문제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도형은 삽입 메뉴 누르시면 도형 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넓다면 도형 이렇게 모을 겁니다.
사각형 중에서 네 번째 있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하시고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에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B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ESC 키 한번 누르시면은 도형의 겉에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먼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서식 메뉴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도형 효과 보이고 그림자 중에서 오프셋 오른쪽은 바깥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 마우스 올려보면 오프셋 오른쪽이니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글꼴 지정하는 거 있죠? 이거는 홈 메뉴 누르시고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24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11 있는 옆에 있는 목록 버튼 누르고 24 클릭. 검정이라는 것은 글자색이 검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목록 버튼 눌러서 테마색 중에 두 번째 있는 검정 텍스트 1 선택하시면 됩니다.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 채우기는 노란색 적용하기 위해서 채우기 색 아이콘 옆에 있는 목록 버튼 누르고 노랑을 지정해야 되니까 표준색 중에서 네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세요. 노랑이니 클릭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글자가 도형의 맨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메뉴에서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두 군데 눌러주시면 도형의 맨 가운데로 글자가 배치되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 바로 이 부분을 작성하라는 거죠. 결제란 작성하실 때에는 지금 보다시피 열너비랑 햇높이가 조금씩 조절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작성한 표랑 상관없는 곳, 저는 L16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작성해도 되고요. 제2작업 선택해서 작성해도 되고 새로운 시트 나타나게 해서 작성해도 되고 어차피 원본을 삭제할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L16셀 정도에다가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결제라고 입력하고 옆으로 담당, 옆으로 대리 팀장 총 8개의 셀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만큼 블록 지정했고 먼저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홈 메뉴에서 테두리 지정하는 곳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 가운데 맞춤 미리 해 놓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결제랑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셀은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되어 있지요. 해서 병합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글씨가 아래쪽으로 세로 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홈 메뉴에서 보면은 가나라고 적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가 글자 방향 바꾸는 곳이니 클릭해서 세로 쓰기 클릭하겠습니다. 17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7, 18 사이에 숫자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넓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는 너무 넓죠. L과 M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좁히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부분을 모두 블록 지정하시고요. 이제 복사할 거라서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나서 그냥 복사하면 안 되죠. 그림으로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홈 메뉴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 보일 거예요. 복사 아이콘인데 그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에 그림으로 복사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누릅니다. H1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는 그림으로 복사하셨었고 그 다음에 붙여넣을 때는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컨트롤 V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넣고 나서는 출력 형태처럼 너무 위쪽에 이렇게 다닥 붙어져 있지 않도록 위쪽에 있는 조절점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하고 여기 이 부분도 셀 구분선에 잘 알맞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L에서부터 O까지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17행 같은 경우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17, 18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면 원래 행 높이로 변합니다. 출력 형태 보면 이 부분에 눈금선 보이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을 구분하는 눈금선이 잘 보입니다.
출력 형태랑 똑같이 해놓는 게 좋겠지요. 눈금선이라고 있는데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황으로 채우기 해볼게요. 첫 번째 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블록 지정해 보겠습니다. B사에서부터 J사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축제명 관람객 수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홈 메뉴 누르시고 채우는 거는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으로 생긴 부분 옆에 목록 버튼 눌러서 주황은 표준색 중에 세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주황이니 클릭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축제명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H14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지정할 거라서. 그런 다음 메뉴는 데이터 메뉴 누르시고요. 아이콘은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아래쪽을 클릭을 하셨다 하더라도 바로 위쪽에 보이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면 되세요. 축제명을 목록으로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시고 아래쪽에 원본이라는 곳 입력란에 마우스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송도에서부터 군밤축제 있는 데까지 쭉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목록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지정한 부분은 이렇게 목록 단추가 보여요. 다른 곳을 선택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목록 버튼 눌러서 송도 불꽃축제를 이렇게 선택해서 나타내게 하면 됩니다. 원래 타이핑 쳐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유효성 검사로 목록으로 나타내면 지금처럼 원하는 글씨를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으니 빨리 작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제가 이 부분에다가 아무런 글씨나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해 보겠습니다. 입력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셀에 입력하는 데이터 형식이나 값을 지금처럼 정해진 부분만 입력되고 올바르지 않은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출력 형태처럼 송도 불꽃축제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셀 서식 문제 해보겠습니다.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명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숫자 사이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인 쉼표가 나타납니다. 이건 ITQ 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셀 서식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정해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클릭,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 클릭하고 맨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셀 서식 문제가 나오면 사용자 지정해서 하시면 되세요.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는 거는 샵 콤마 샵샵 0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숫자 서식 코드 뒤쪽에 문자를 나타내는 거는 그냥 옆에다가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열고 막는 것이 기본인데 숫자 서식 코드의 오른쪽에다가 한글로 입력하실 때는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큰 따옴표 입력하는 것을 생략해도 상관없으세요. 셀 서식 지정하는 것 샵이나 0이나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해당되는 영상을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보이고 숫자랑 테두리 사이에 간격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G5에서부터 H12까지 해당되니까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요. ITQ 시험에서는 주로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대부분 알맞습니다. 그래서 회계 형식 지정해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지정됐는지 잘했는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차트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 보조축을 보면 경제 유발 효과잖아요. 0 자리에 하이폰으로 표시하는 것은 회계 형식이니까 알맞게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경제 유발 효과로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 H5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상자는 왼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곳 이름 상자입니다. 클릭하시고 경제 유발 효과 입력하고요. 엔터 해주세요. 엔터 하셔야 이름이 정의가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이름 정의를 하면 제가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있을 때는 이름 상자에서 그 셀에 대한 좌표를 보여주고요. 이름 상자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경제 유발 효과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자신의 이름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함수 입력하실 때 블록 지정해서 범위를 지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정의해 놓으면 그 이름을 입력해서 함수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 정의를 했는데 잘못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름 정의만 가능하시고요. 이름을 수정할 때는 수식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이름 관리자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고 해당되는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수정하실 때는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고 싶으면 지금 수정하실 수 있고 참조 대상을 잘못 블록 지정해 왔으면 클릭해서 참조를 다른 곳을 다시 드래그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수 입력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실제 시험장에서 함수 입력하다가 잘 아는 문제라도 제대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혼란하겠죠? 그래서 함수는 차트 작업까지 다 끝난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이는 조건부 서식은 ITQ 시험에서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니 이건 먼저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문제는 보다시피 아래쪽에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관람객 수가 10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란 굵게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서식을 지정해야 될 곳은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죠. 행 전체라는 것은 레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 있죠? 세로 방향인 것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에 대한 제목, 필드에 대한 제목, 필드에 대한 제목, 사행에 있는 것을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필드명 또는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행 전체라는 것은 레코드만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병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요약되어 있는 셀들이니까 이 위쪽에 있는 레코드라고 볼 수 없으세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야 되니 B5에서부터 J12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는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 맨 아래쪽에서 세 번째 세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관람객 수가 100만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관람객 수에 해당하는 값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값 F5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달러가 둘 다 붙어 있습니다. 달러가 붙어 있는 것은 절대 참조를 의미하죠. F5라는 셀 하나만 100만 이상인지 비교할 수 있고 F6, F7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셀 참조가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5행은 6행으로 7행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되니까 5 앞에는 달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달러를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 바로 앞에 있는 달러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람객 수에 대해서만 100만 이상인지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F열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달러가 없어져서 F열이 고정하지 않고 상대 참조가 된다면 G열이나 H열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 앞에만 달러를 지우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하시려면은 F5셀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키보드에서 F4키를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O 앞에만 달러가 없어지고 F 앞에는 달러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5를 선택하고 F4키를 2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100만 이상이니까 1, 0, 0, 0, 0, 0, 0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논리식이 참인 경우 어떤 서식을 적용하냐 하면 아래쪽에 서식 버튼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파란 굵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서 굵게 선택을 하고 색이라는 곳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표준색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파랑 맞지요?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수 중에서 100만 이상인 곳, 이렇게 세 줄이죠. 이 세 줄에 대해서 그 행의 전체에 파란 굵게 서식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정했는데 잘못 지정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블록을 레코드 부분만 블록을 지정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지금 새 규칙을 누르면 잘못된 규칙 위에 또 규칙을 만드니까 옳지 않고 규칙 지우기에서 규칙을 지운 다음에 새 규칙 하실 수 있고요. 또는 기존 규칙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 있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대화 상자가 뜨고 이때 잘못된 논리식이나 서식 있으면 다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 두 번째 셀에 붙여넣기 해서 아래 조건을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작업이라는 시트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B 두 번째 셀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에는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모두 붙여넣기입니다. 클릭하시면 되세요. 열 너비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B에서부터 H열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고 열과 열 사이에 알파벳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적당한 너비로 넓어지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요. B11에서부터 G11까지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H11셀에서부터 앞쪽으로 저는 드래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여기서 테두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H11셀만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홈 메뉴 눌러서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t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문화예술축제의 관람객 수 평균을 이곳에다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파악해보자면 문화예술축제라고 되어 있으니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그것에 해당하는 관람객 수는 바로 옆에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여기랑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 되고요. 주어진 함수가 daverage 함수인데 average 함수는 평균 구하는 함수고 d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이죠. H12셀 선택하시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DA 정도 입력하시면 daverage 함수가 보입니다. daverage 함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로가 열린 상태까지 됩니다. 위쪽에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이면은 어떤 조건에 알맞는 평균만 구하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 보이면 먼저 목록을 범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레코드를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B 두 번째에서부터 H10셀까지 블록 지정해 주세요. 이만큼이요. 그 다음에 필드에다가는 뭘 입력해서 넣냐 하면 average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잖아요. 문제에서 이 부분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람객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죠. 그러면 관람객 수에 대한 필드 이름 F2셀을 참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크라이테리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을 뜻합니다. 위쪽에 있는 관람객 수에 대해서 모두 평균 구하는 거 아니라 어떤 조건에 대한 아이들만 평균 구하는지, 유형이 문화예술인 경우에만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해서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는 2셀에서부터 3셀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참조한 거 보시면은 맨 앞쪽에 B 두 번째, F 두 번째, E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행에 있는 필드 이름이 있는 것이 앞쪽에 항상 참조가 되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하시면 됩니다. 레코드까지만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함수 입력된 거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습니다. 맨 앞쪽에는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 부분을 블록 지정하고 어느 부분에 대한 평균을 구할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관람비 액수잖아요. 그래서 F2를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할지 유형이 문화예술인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한 겁니다. 목표값 찾기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현재 H11셀 이 부분에 보면 116만 3,333 이런 값인데요. 127만이 되려면 이 평균이 그러려면 송도 불꽃축제 송도 불꽃축제는 여기 있네요. 그것에 대한 관람객수 이 부분에 있죠. 152만인데 이 부분이 얼마로 변경이 되면 평균 목표하는 값 127만으로 변경될 수 있을지 목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표값 구하실 때는 H11셀을 선택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잖아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H11셀을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 두 번째 목표값 찾기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수식 셀이라는 것은 방금 선택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H11셀이 그대로 잘 보입니다. 찾는 값이라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이 문제에서 목표는 127만인 거죠. 1270000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 송도에 대해서 관람객 수를 바꿔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F3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또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값이 아니라 184만이 되면 평균이 이렇게 변경될 것이라고 목표값을 구해 본 겁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는 먼저 조건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먼저 해주세요. 필드 이름은 맨 위쪽에 이행에 있는 것들이 필드 이름이라고 했지요. 지역이 어떻다고 하고 경제 유발 효과 단위 억원이 어떻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필드 이름인 거죠. 필드 이름을 먼저 복사하겠습니다. 뒤 두 번째 셀에 있는 지역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경제 유발 있는 H2셀을 선택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 넣을 곳은 B14셀 조건 범위라고 밑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B14셀을 선택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조건을 작성할 거예요. 지역이 제주이거나 라는 조건 D6셀에 보면 제주라는 글씨가 보이니까 선택하고 복사하고 B15셀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 유발 효과가 100 이하라는 거 100 이하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이하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요. 이 말을 이 부분에 쓸지 이 부분에 쓸지 결정해야 하죠. 뭘 보고 결정하냐 하면 맨 앞쪽에 보이는 이 부분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뭐뭐 이거나면 앞쪽에 있는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뒤쪽에 있는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레코드가 추출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줄에 입력합니다.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그래서 C16셀 선택하고 나서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100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은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같지 않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작다, 미만은 이렇게, 크다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하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상은 이렇게 축제명, 지역, 관람객 수, 경제유발 이 4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추출되라고 적혀 있지요. 그래서 필드를 복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제명 지역 드래그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관람객 수 선택하고 또 계속 컨트롤 키 눌러진 상태에서 경제유발 H2셀 선택했습니다. 복사하고요. 문제에서 B18번째 셀부터 나타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18번째 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열너비 맞지 않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넓혀 주어야겠죠. 고급 필터 진행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영역, 표 영역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B 두 번째부터 H10셀까지만 블록 지정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거는 레코드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순수한 데이터 레코드를 그 다음 위쪽에 있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블록 지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메뉴 누르시고 가운데쯤에 고급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 B18번째 셀 이 부분에 데이터 추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셔야 되세요. 목록 범위는 위쪽에서 블록을 지정해 왔으니 그대로 두면 되고, 조건 범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B14에서부터 C16셀까지 이만큼 조건식 작성한 만큼 블록 지정해서 나타냅니다. 복사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는 반드시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쭉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시면 되세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샵이 보이는 거는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 열 너비가 좁아서일 수 있습니다. 해서 D열을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제주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제주인 것 모두 다 나타나야 되는데 제주가 딱 한 줄이었군요. 그 다음에 경제 유발에서 100 이하라는 것, 이 부분에 보시면 100 이하인 것들이 이렇게 3개. 뭐뭐 이거나이니까 이쪽 조건 맞아도 나타내고 이쪽 조건 맞아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4개의 레코드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제3작업 부분합 문제 해보겠습니다. 부분합 문제 할 때도 제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 제3작업에 B 두 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해서 조건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B4에서부터 H12 셀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요. 복사하고 제3작업 시트 이름 선택하고 위쪽에 B 두 번째 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열너비 맞추고요. B에서부터 H열까지 쭉 드래그해서 알파벳 사이에 열과 열 사이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당한 너비로 넓어집니다. 여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정렬 먼저 하셔야 돼요. 정렬하실 때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글씨가 주르륵 많이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딱 봐서 지역 특산물, 전통, 문화 이런 식으로 지읒에서부터 미음으로 내려가네요. 값의 크기가 내려가요.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근데 블록은 지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셀이나 선택만 하세요. 여기 이 부분 조금 더 넓혀 놓을게요. 자, 그럼 유형 있는 곳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그 다음 정렬은 내림차순 정렬하려고 했지요.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내림차순은 이렇게 생겼지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서도 지역이랑 전통이랑 문화랑 출력 형태랑 똑같이 그룹이 잘 되었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제명의 개수 구하는 부분합 먼저 해볼게요. 뒤쪽에 건 나중에 또 할 거고, 부분합 진행하실 때에는 표 안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있으면 되고요. 데이터 메뉴에서 보면 맨 오른쪽에 부분합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지역끼리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죠. 유형이라는 필드가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정렬한 그 필드를 선택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에다가 유형 선택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축제명의 개수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수, 사용할 함수를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서 개수로 바꿉니다. 문제에서 축제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경제 이건 선택해제 하시고 축제명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막대기 위아래로 딱 훑어봐서 축제명만 잘 선택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기본적인 거 그대로 두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할 일은 관람객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부분합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데이터 메뉴 누르시고 오른쪽에 부분합 클릭,
그런 다음에 그룹할 항목은 계속해서 유형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평균을 나타내야 되니까 개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수정하시고요. 문제에서 관람객 수라고 했으니까 축제명은 선택 해제, 그리고 관람객 수에 선택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부분합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부분의 선택을 반드시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제.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시면은 현재 개수 만들어 놨잖아요. 이 개수는 사라지고 평균으로 새롭게 값이 대체가 됩니다. 우리 출력 형태는 보면 개수도 보이고 평균도 보이고 둘 다 보여야 하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면 안 되고 기존 건 그대로 두고 평균 또 나타내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열너비 2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맞추기 위해서 E랑 F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넓혀 놓겠습니다. 출력 형태가 주어지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굵은 선이 안 보이죠? 제1작업할 때 따로따로 블록을 지정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록을 이렇게 지정하고 홈 메뉴 눌러서 테두리에서 굵은 아래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 놓을게요. 두 번째 지시사항은 윤곽 지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부분합이니까 부분적으로 그룹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앞쪽에 있는 윤곽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단위별로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 보이면 펼쳐서 상세하게 볼 수도 있고, 다시 클릭해서 숨겨진 상태로 요약된 모습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4를 누르면 다 상세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우는 게 시험 문제니까 데이터 메뉴에서 부분합 계속 눌러서 작업했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보면 그룹 해제라고 글씨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윤곽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윤곽이 지워집니다. 차트 해보겠습니다. 차트 하실 때는 제1작업에서 범위를 잘 지정해 가는 게 편리하죠. 송도불꽃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 관람객 수, 경제유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으로 사용돼야 될 축제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C4에서부터 C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관람객 수랑 경제유발까지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관람객 수 있는 부분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4에서부터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이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나서 ITQ 시험 보실 때는 차트 만들 때 단축키 하나 알고 계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기능키 F11키 누르시면 됩니다. F11키 누르면 이렇게 차트 시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F11키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면 위쪽에서 삽입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막대 모양 보이잖아요. 이 부분 클릭해서 여기 이 부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현재 시트에 차트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이동 클릭하고 새 시트 클릭해서 제4작업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차트가 생성되면 맨 먼저 제4작업이라고 타이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4작업 시트를 클릭한 채 제3작업 시트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항상 여기 있는 항목이 총 8개입니다. 제1작업에 있는 레코드 수가 8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총 6개가 주어진답니다. 해서 두 가지를 빼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클릭하겠습니다. 이쪽에 항목 부분에서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세요. 스크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갈치 축제 선택 해제하고 맨 마지막에 군밤 축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를 이따가 또 한 번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냐 하면은 8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례 이름이 저 같은 경우는 경제유발효과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되어 있잖아요. 제1작업에서 Alt Enter 눌러서 줄바꿈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나타내라고 해요. 그래서 8번에 대한 지시사항을 지금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바로 위에 보면 편집 버튼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H4셀을 참조해 왔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 참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델리트 키 누르시고 타이핑을 우리 사용자 마음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 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주 저장하면서 하셔야 되세요. 저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S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S 해서 저장하면서 하시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정하는 것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있어야 위쪽에 보면 디자인 메뉴도 보이고 서식 메뉴도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메뉴 눌렀을 때 맨 왼쪽에 보시면 다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세 번째 거 마우스 올려보시면 레이아웃 3이죠.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스타일은 이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서 맨 처음에 있는 차트 스타일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차트 스타일 1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클릭해서 1번 차트 스타일 1을 적용하겠습니다. 5번 영역 서식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차트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 안쪽에 마우스 올리면은 그림 영역, 또 차트 제목에 마우스 올리면 차트 제목, 그 옆으로 올리면 차트 영역, 막대기에 올리면 계열 이런 식으로 차트 구성 요소 이름을 보여줍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글꼴이랑 채우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트 영역은 제목 주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차트 영역이라고 보이잖아요. 이때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해야 컴퓨터가 차트 영역에 대해서 뭔가 지정하려나 보다 하고 인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 먼저 누르고요. 맑은 코드가 아니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11포인트 지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11 지정해주고 채우기 효과 지정하는 것은 서식 메뉴에서 하시면 되세요. 차트에 대한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하나의 도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고 맨 아래쪽에 보면 질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래쪽에서 파란색 부분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파랑 박엽지, 마우스 올려보시면 글씨가 나오죠?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 영역이란 뜻입니다. 차트의 안쪽에 마우스 올리시면 그림 영역이죠.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 영역을 선택하신 거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서식 메뉴이고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테마색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이 흰색 배경 1이니 클릭하겠습니다. 6번 차트 제목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이 부분이죠. 먼저 선택하고 글씨 입력해 볼게요. 불필요한 글씨가 있다면 지우고 ESC 키를 한 번 눌러서 테두리가 지정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고 굴림은 아까 지정해서 그대로 두면 되고요. 굵게 20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굵게 선택, 20포인트 선택. 채우기 흰색 배경 1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 누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클릭하고 테마색 중에 맨 처음에 있는 흰색 배경 1 선택. 테두리 지정하라는 거는 제가 차트 제목을 선택하지 않고 딴 데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면 현재 테두리가 없지요.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 보통은 이렇게 검정으로 지정하시면 되세요. 도형 윤곽선, 테두리는 항상 도형 윤곽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테마색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검정 텍스트 1 선택하시면 테두리를 지정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7번 경제 유발 효과 단위 어광 계열을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막대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보이는 콤보가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경제 유발에 대해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경제 유발 아래쪽에 보이는 이 부분에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을 해서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있는 곳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지요.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보조축이라고 있어요. 클릭할게요. 그러면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이 꺾은 선형은 보조축에 있는 단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관람객 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묶은 세로막 대형이어야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시 마름모 크기 10, 그 다음에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식이라는 것은 우리 출력 형태에서 보면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 그래서 차트에서 어떤 구성 요소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창을 좁게 쓰기 때문에 작업창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질감 지정하고 이런 것들도 오른쪽 작업창에서 채우기에서 이런 식으로 파란과 박엽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위쪽에 있는 서식에 있는 것을 작업창에서도 해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작업창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되는 표식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표식이 선택이 되었지요. 이 상태에서 표식 수정하실 때에는 맨 앞쪽에 있는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 아이콘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표식을 클릭하고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클릭, 형식에서 마름모를 선택, 크기는 1, 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바뀌었고요. 레이블 값 표시하라는 것은 레이블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값으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맨 길쭉한 이 막대를 선택하고, 그러면 다른 막대도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막대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지정하라는 것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런 선들 파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실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눈금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양쪽에 보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촘촘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눈금선을 잘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보면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네 번째 있는 파선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선명한 색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쪽에서 도형 윤곽선을 이용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창에서는 선에 대해서 대시 종류를 파선 이런 식으로, 또 색상을 검정 이런 식으로 선택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이라는 것은 여기 기본축, 항목축, 보조세로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 선이 없고, 보조축도 검정선이 없고, 보조축은 단위도 숫자 단위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 항목축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검정색 선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고쳐야 될 부분을 선택합니다. 먼저 기본축 숫자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지정하시면 됩니다. 항목에 대한 글씨 중에 한 가지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 그 다음 보조세로축에 있는 글씨 아무거나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겠습니다. 단위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100씩 건너뛰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 저는 아까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을 닫았잖아요. 작업창이 필요해서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작업창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여기 맨 끝에 축 옵션이 잘 선택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최소는 0, 최대는 우리 출력 형태 보면 400, 그 다음 주 단위는 100씩 건너뛰고 있지요. 해서 주 단위는 100 이런 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00 입력하고 나서 이 부분에 빨리 안 보이면 다른 곳을 선택해도 되고, 이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쳐도 됩니다. 차트 막대 두께 보시면 저는 이렇게 가늘고, 출력 형태는 두껍고, 출력 형태에선 간격이 좁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간격이 넓죠. 간격을 작게 수정하시면 막대에 대한 두께가 넓어집니다. 방법은 막대를 하나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작업창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차트 모양으로 생긴 계열 옵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간격 너비를 75 엔터 하시면 출력 형태랑 알맞게 됩니다. 도형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작업창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지우고,
저는 서식 메뉴인데 이 부분에서도 도형 그려 넣을 수 있고, 또는 삽입 메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 눌러서 도형 찾아 넣을 수 있겠죠.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시고요. 최대 관람객 수라고 타이핑 치겠습니다. 도형 아래쪽에 보면 노란색 조절점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움직일 수 있으세요. 출력 형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겠고요. 도형 안쪽은 흰색이고 글자는 검정이고, 이거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서식 메뉴잖아요. 도형 스타일 중에서 맨 위쪽에서 두 번째 거 정도 선택하시면 알맞게 바뀝니다. 도형 안에 입력된 글씨는 차트에서 굴림 적용했었죠. 그거랑 항상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홈 메뉴 눌러서 굴림 적용하겠습니다. 글씨는 도형의 맨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왼쪽 위쪽에 글씨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홈 메뉴에서 가운데 눌러주겠습니다. 함수 1번 문제입니다. 순위 구할 건데요. 이 부분에 IO셀에다가 관람객 수는 이 부분에 보이고요.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함수, 랭크 EQ 함수 주어졌습니다. IO셀 마우스 클릭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먼저 랭크 EQ 함수 먼저 해보겠습니다. RANK 정도 입력하시면 랭크 EQ 함수 보이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위쪽에 FX 버튼 누릅니다. 랭크.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관람객 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if 함수는 보지 않고 랭크 EQ 함수 먼저 보는 거예요. IO셀에 어떤 값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관람객 수 중에서 F5셀에 있는 값이 몇 등인지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넘버, 순위를 구할 셀은 F5셀이 됩니다. 범위는 F5에서부터 F12셀, 이만큼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죠? 해서 목록 범위 나타내는 두 번째 영역, 이 부분에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올더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 여기에다가는 뭘 입력하시냐 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봐도 아실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때에는 0 또는 생략하시면 되세요.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 순위. 그래서 현재 이 함수식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생략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면 큰 값이 1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큰 값 있죠? 이 값이 1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다면 0이 아닌 수, 주로 1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작은 값이 1등이 됩니다. 넘버 부분에는 F5셀 선택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관람객 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관람객 수에 대한 맨 첫 번째 셀 먼저 선택해 주는 겁니다. REF, 레퍼런스, 참조 범위는 F5셀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F5셀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 152만 원이 몇 등인지 IO셀을 표시하니까요. 랭크 EQ 함수에서 레퍼런스 부분 블록 지정했을 때는 반드시 키보드에서 F4키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어야 합니다. 범위 지정한 부분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올더이라는 곳 있죠? 여기는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내림차순 순위 구할 때는 0 또는 생략하면 되니까 그대로 비워두겠습니다. 이어서 if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IO셀 더블 클릭하고 R 앞에다가 IF 가로 열고요. 위쪽에 FX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랭크.EQ 함수가 보일 수 있겠죠? 앞쪽에 IF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if 함수 대화 상자가 될 수 있도록 바꿔 놓겠습니다. 맨 처음에 로지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로지컬 테스트 입력하고요. 논리식,
논리식이라는 것은 true나 false로 판정될 수 있는 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식을 입력해서 그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바로 뒤에 있는 값을 엑셀에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있는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3등까지만 랭크 함수 결과를 나타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식에다가 3등까지만 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되겠는데요. 3등이라는 것은 등수를 구한 거니까 1이나 2나 3에 해당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3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랭크 함수로 구한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것이 논리식이 되겠고요.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그대로 순위를 구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을 표시하라 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 2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지컬 테스트에 순위를 구한 것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하고요. 이 말이 참인 경우에는 순위를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서 위쪽에서 순위 구한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해서 value if true 구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 표시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 2개 하시면 되세요. 큰 따옴표 안에 어떤 말을 입력하면 그 말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공백을 표시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값을 채워보고요. 제일 큰 값이 1등이 되어 있는지 보고 1, 2, 3만 표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이 논리식이고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 랭크 함수 순위 그대로 표시, 그렇지 않은 경우 공백을 표시합니다. 함수 2번 문제입니다. get 최월,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것이고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하여 월을 붙이시오. 월 붙이는 것은 &%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write 함수 이용해서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J5셀에 등호 표시하고 RI 정도 입력하시면 write 함수가 보이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FX 버튼 누릅니다. right라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뜻인 거죠. 이 함수는 어떤 텍스트 문자열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문제에서 관리 코드라고 했으니 B5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num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추출할지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문제에서 마지막 두 글자라고 했잖아요. 해서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2라고 입력하면 현재 이 문자열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05가 추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세 글자를 추출한다면 3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세 글자 405가 추출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두 글자 추출하면 되니까 2라고 다시 바꿔놓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한다면 이만큼이 각각 추출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더블 클릭해서 맨 마지막에 월이라는 글씨를 붙이기 위해서 &% 입력하겠습니다. 월이라는 것은 문자잖아요. 해서 큰 따옴표 입력하고 월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값도 채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했습니다. 두 글자 추출하고 월이라는 문자 붙이기 위해서 &를 이용을 한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전통 역사 축제의 1인당 지출 비용 단위원의 평균을 구합니다. 표에서 보면 전통 역사라는 곳이 이 부분에 있고요. 그것에 해당되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세 개의 셀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6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맨 아래쪽에 평균 개수 합계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 합계는 233,704이고 3개의 셀을 선택했기 때문에 개수는 3이고 평균은 이렇게 3으로 나눈 77,928이 평균입니다. 답은 77,928이겠죠. 주어진 함수는
합계를 구할 수 있는 sumIf 함수하고 셀에 대한 개수를 구할 수 있는 countIf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합계 나누기 개수로 하면 되죠. 먼저 sumIf 함수 보실 건데요. sum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알고 그 조건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전통 역사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전통 역사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렌지 지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티어리어라는 것은 조건식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조건이냐 하면 전통 역사라는 것이 조건이지요. 해서 전통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열고 막습니다. 마지막에 sun range라고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이 조건들이 여기서 이 조건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맞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맞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맞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에 대한 합계를 구할지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문제에서 1인당 지출 비용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전통 역사이면 여기 합계 구하고요. 평균 구하는 거긴 하지만 sumIf 함수라서 합계를 먼저 구하는 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 세 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해서 맨 마지막에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sumIf 함수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23셀에 등호 표시하고 sum 정도 입력하시면 sumIf 함수 보이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fx도 눌러볼게요. 조건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조건은 전통 역사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해서 전통 역사라는 말이 있는 부분 25에서부터 22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조건은 전통 역사이니 그대로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 알맞을 때 어느 범위에 대한 합계, sum range를 낼지 1인당에 대한 거죠. 해서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만큼 블록 지정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세 개의 셀에 대한 합계가 구해졌어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 countIf 함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커서 위치에서 슬래시 한 다음에 count 정도 입력하시면 countIf 함수가 보이니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예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fx 누르지 마시고요. countIf 함수는 range 범위 지정하고 크리테리아 조건을 지정하면 그 범위에서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범위랑 조건식을 작성을 해 놓았잖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만큼 복사하고 countIf 함수 가로 뒤쪽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기 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한 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넓히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계 구하고 나누기는 슬래시죠. 그런 다음 countIf 함수로 넣는데 여기 조건 범위랑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인천 지역 축제의 관람객 수 합계. 주어진 함수는 dsum 함수이고요. 데이터베이스 sum 함수인 거죠. 문제 파악해보자면 인천 지역은 여기 인천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 관람객 수가 이 부분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해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이 14셀에 등호 표시하고 ds 정도 입력하시면 dsum 함수가 보이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위쪽에 fx 눌러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부분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를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사행에 있는 관리 코드, 축제명 이런 것들이 필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여기 아래쪽에 병합되고 요약된 이런 것들은 절대 블록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HR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함수 입력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블록 지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블록 지정해도 틀리진 않은데 어차피 함수 입력한 것을 다른 함수의 값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있는 구간에다가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DSUM, 썸 함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을 합계를 구하는지 보시면 돼요. 관람객 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F4셀 필드 이름 선택해서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크라이티어리어, 이건 바로 조건인 거죠. 관람객 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인천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크라이티어리어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블록 지정하셔야 됩니다. 인천이라는 조건을 지정해야 되니까 지역이 인천이다 라고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곳은 필드 이름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타나면 무조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부분에는 블록 지정해 놓으시면 되세요. ITQ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썸 함수인데 어느 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지 그 주인공을 선택해 놓으면 되는데요. 관람객 수에 대한 합계죠. 해서 관람객 수 F4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은 어떤 조건인지 보는 거예요. 인천 지역에 대해서만 관람객 수를 합계를 구하니까 지역이 인천이에요 하고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입력한 부분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B4, F4, D4 이런 식으로 사행에 있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지요.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 D가 붙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습니다.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 범위 지정, 언어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지 그 필드 이름 선택, 마지막에 조건은 인천이라는 조건이라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5번 문제입니다. 최대 경제 유발 효과 단위 억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은 길긴 한데요. 경제 유발 단위 억원은 필드 이름이죠. 자, 이렇게 필드 이름인데 거기서 최대라고 적혀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맥스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J13셀에 등호 표시하고 MAX 가로 열어 보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어떤 값을 숫자를 주면 그 숫자들 중에 제일 높은 값을 표시해 줍니다. 문제에서 경제 유발 효과라고 했으니 H5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정의된 이름 이용하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그 전에 이름 정의했던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드래그를 했었어도 되고 타이핑을 쳐도 되세요. 이거 지우고 경제 유발 효과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엔터 할게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290이라는 값이 나타났습니다. 함수 6번 문제입니다. 관람객 수를 표시를 하니까 바로 이 부분에 내용 입력할 것이고요. 항상 J14셀은 VLOOKUP 함수가 출제가 되죠. H14셀 이 부분에서 선택한 축제명에 해당되는 관람객 수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럼 H14셀은 지금 송도 불꽃 축제잖아요. 이 범위에서 송도 불꽃 축제가 있으면 찾아서
그것에 관련된 관람객 수 152만, 152만이 이 부분에 표시되게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J14셀에 등호 표시하고 VLOOKUP 함수 입력해 볼게요. VL 정도 입력하면 함수 이름 보이니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찾는 함수인데요. 먼저 여기 이 부분,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찾는지 앞쪽에 맨 앞쪽에 찾는 값을 넣어주죠. 저 찾는 값은 바로 송도 불꽃 축제라는 것을 위쪽에 있는 표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입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H14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14셀에 있는 말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위쪽에 네모 쳐놓은 이 부분에서 찾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네모 박스 쳐놓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송도 불꽃 축제라는 이 말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블록을 지정해야 돼서 C열부터 블록 지정하는 겁니다. B열서부터 블록 지정하면 안 되세요.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면 B열에서 송도 불꽃 축제라는 말을 찾게 되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 번호입니다. 지금 4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이 부분에 표시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관람객 수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범위 지정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있는 열이 바로 관람객 수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하고 싶어서 4라고 입력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이는 0, 이것은 정확히 일치할 때 0을 입력합니다. 지금처럼 송도 불꽃 축제라는 문자 데이터이잖아요. 문자인 경우에는 그 문자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에만 찾기 때문에 0을 입력하시면 알맞으세요. 유사일치는 숫자 데이터를 주로 찾을 때 나타내는 거라서 ITQ 엑셀 시험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먼저 lookup value, 위쪽에 있는 표에서 어떤 말을 찾는지 선택해 주죠. H14셀을 선택해야 합니다. ITQ 시험에서는 주로 H14셀 선택하시면 알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는 것은 송도 불꽃 축제라는 것을 위쪽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표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 말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C5에서부터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 주셔야 되세요. C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는 실제로 나타내고 싶은 말은 관람객 수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아까 블록 지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것이므로 4라고 입력합니다. 렌즈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면 되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정확하게 일치할 때 false라고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false는 0으로 입력해도 똑같이 false로 잘 나타날 것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송도 불꽃이니까 이렇게 152만이 표시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탐라 문화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표, 테이블 어레이에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었잖아요. 여기서 찾는 값, 탐나무라를 찾아서 가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있는 값을 표시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